인사팀은 주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나요? 외형, 이력 등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일단 인사팀은 되게 비밀이 많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생활적인 부분들이 개인정보, 되게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편부모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혼한 그 자료도 인사팀에 넘어와요. 왜냐면은 급여나 아니면 연말정산을 할 때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사가 원해서 그거를 받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제 회사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회사에서 이제 개개인이 평가를 받는 고가평가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회사가 조직 구조가 완전히 변경이 될 거고 뭐 다른 회사랑 합병이 될 거라서 인사 조직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야 막 이런 진짜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밀 엄수, 입 무거운 사람이 진짜 최고고요. 신중하고 이런 자료들을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실수가 일어나면 진짜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성격, 꼼꼼하고 묵묵하고 좀 그런 성격, 신중한 성격의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베이스고요. 그 사람의 사수가 되는 사람 혹은 그 팀의 팀장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는 그 팀 안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시너지를 내는 사람? 그런 인재를 원하는데 그거는 사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필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거의 복불복이에요. 결국 복불복이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성향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낸 모습을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모습으로 그렇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포지션에 재지원해도 될까요? 공고를 계속 올리는 회사에 계속 이력 지원을 해도 될까요? 정말 취업하고 싶은 회사인데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고를 새로 올리는 회사가 있어요. 계속 이력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포트폴리오도 내용도 다시 점검해보고 이력 지원을 계속 하게 되네요. 안 될 걸 알면서도 수정해서 지원하고 연락 올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슬퍼서 질문합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재지원을 하신다고 해도 거기 붙을 가능성은 좀 많이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재공고를 한다라는 건 일단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포지션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딱 그 사람을 찝어서 채용을 하고 싶고 그만큼 딱 맞는 사람 아니면은 채용 안 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포지션이 계속 올라온다는 건. 지원을 분명 많이 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도 그 안에서 찾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포지션에 계속해서 같은 분이 이력 지원을 하시면 그냥 진짜 잔인하게 얘기를 해서 채용 담당하는 사람이 이름을 외워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다시 지원을 했네? 안 그래도 바쁜데 일단 거르고 보자가 될 가능성이 진짜로 높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지금 질문자분이 이 회사를 진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일단은 이번 기회에는 쿨하게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쿨하게 놓아주되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 인사 담당자 이메일이 있으면 거기로 이제 문의를 주셔도 좋고, 지원을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고 싶다. 어떤 부분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지,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진짜 로열티 있게 우리 회사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해서 그렇게 문의를 하면
문의를 주시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를 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답 안 온다고 하더라도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질문한다고 뭐 다음번에 뭐 지원했을 때 뭐 더 불이익이 가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시고 이번 기회는 아쉽지만 놓아주고 다음 기회에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회사와 인연을 맺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퇴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캐피탈사로 취업해 4년 정도 다니고 2019년 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야간대를 입학했습니다. 회사를 오래 다닌 만큼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하반기에는 취업 생각 없이 학업에만 열중했습니다. 12월 말쯤 여유롭게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 파견직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파견직이라는 차별이 심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치를 보게 되네요. 2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2년을 꽉 채우고 다니기에는 이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대우를 받을 바에는 그냥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 경력을 채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운용사 2급, ERP 회계, 인사 2급이 있어 올해 추가적으로 컴활 2급과 회계관리 1급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더 취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것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4년이라는 기간이면 내가 이 일을 이제 잘한다, 이 일이 익숙해졌다, 이 일이 편안해졌다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타이밍이거나, 아니면은 이 일은 진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여기에서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없죠. 사실 방향이 정해져야 뭔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학업을 완수를 하고 그 학사를 취득을 해서 이제 대졸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급에 맞는 회사 업무를 잡아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뭐 그 전공 분야에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다면은 그쪽을 노려가지고 들어가시는, 그러면은 자격증도 필요 없고 사실 뭐 지금 정규직이나 파견직 업무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고요. 결정을 확실하게 한 가지로 고민을 해서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기에서의 이 갈등 포인트, 이 고민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저도 이 질문만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회사를 지원을 하시게 되는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 면접관들도 저와 같은 질문을 좀 더 깊게, 그러니까 같은 의문을 좀 더 깊게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질문이 면접에서는 나오게 되겠죠. 이 지금의 갈등을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의 갈등, 지금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셔도 좋아요. 다만 이 고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그게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지침을 만들어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 공백이 길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명확하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걱정을 할 때에는 또 갈등해서 또 고민해서 회사를 빨리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명확하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고민을 얼마나 하느냐, 어떤 답을 내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선정한 질문들의 답은 이제 다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회사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회사들마다 니즈가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채용 담당자가 바라보는 시야와 이제 구직자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라볼 때의 시야가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그 정답의 내용보다는 채용을 담당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잃지 마시고, 제가 32살에 처음 직장을 가졌거든요. 결국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것들은 다 취업톡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좋은 질문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선정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